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C 언어 강좌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강에서 C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 이전에 앞서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1강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게 되면 그 생각을 그대로 이제 C 언어 사용법, 즉 문법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 놓게 되면은 그게 바로 C 코드가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형태, 즉 실행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C 언어뿐만 아니고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중요하게 상대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사용은, 변수란 거는 또 오해하기 쉬운 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다 보니까 변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아니에요. 번역 과정에서 왜 수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아니에요. 저장 공간입니다.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메모리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기 위해서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에 있는 하나의 정해진 공간을 우리가 이름을 한글로 변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영어로는 variable. 자, 그래서 그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란 걸 만들어서 메모리상의 특정한 공간을 하나를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저장한 데이터를 필요할 경우에 다시 빼냈다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과하게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 즉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코딩 과정은 대부분이 이제 변수의 값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은 줄을 이룬다는 거. 예.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시작하겠죠. 변수.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변수. 실제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변수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뭐냐면은 이게 베리어블이에요. 베리어블. 그래서 베리어블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게 되면은 변하는 어떤 뭔가에 대해 변화가 있는 거, 다양한 거, 변화가 가능한 거, 이런 거죠. 자, 말 그대로 변화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베리어블이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면서 코딩을 하는 과정 중에 뭔가를 잠시 보관을 해서, 즉 저장을 해서, 다르게 하면 기억을 시켜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시킨 내용들이 어딘가 이제 기억을 딱 시켜 놓을 텐데, 기억시켜 놓고 그 내용을 다시 뺐다가 다시 담았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저장되는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베리어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한다. 베리어블. 그래서 저장 내용을 제일 처음에는 이런 걸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를 마음 자유자재로 하면서 그 내용을 항상 다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는, 즉 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변수라고, 베리어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변수라고 했는데, 주의할 거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하면 저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그릇, 저장 용기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을 이제 그 C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변수가 나올 때마다 저장 공간,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릇 같은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려갈 건데, 그래, 저장 공간, 저장 그릇이다. 숫자는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릇을 우리 지난 1강에서 프로그래밍 이야기하면서 요리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요리사들이 보게 되면은 뭐 집에서 할 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요리사들이 하는 뭐 요리 과정을 보게 되면은 큰 테이블 위에다가 작은 그릇을 여러 개 많이 놔둬요. 그러면서 이제 요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손질해서 그 그릇에 보통 미리 담아둡니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 중에 거기 필요한 것들을 다시 빼서 요리를 하고 어떤 중간에 이제 요리된 그 결과물들을 또 다른 뭐 접시나 이런 데 또 따로 담아두죠. 그렇죠? 자, 그런 거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그 코드를 해 나가면서, 코딩을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끔씩 기억을 시켰다가 또 기억된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빼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그릇의 종류, 즉 변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요리할 때 뭐 그릇이 여러 가지 있듯이 뭐 이렇게 그릇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자, 어떤 그릇 같은 경우 밑에가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런 그릇도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그릇의 종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거, 뭐 같은 종류의 그릇, 뭐 이렇게 이런 그릇도 이제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런 종류도 다양할 수 있고,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그릇 자체가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요리할 때 그 그릇을 예를 들자면은 밑에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런 그릇들, 뭐 제가 이제 그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면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수 같은 걸 삶아서 이제 물을 딱 걸러내기 위해서 쓰는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채반 같은 거,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릇들. 자, 그런 그릇에다가는 이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딱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액체류 같은 내용은 그런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릇에 담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액체류는 담을 수 없고요. 액체가 아니고 구멍의 사이즈보다 큰 뭐 고체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C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뭔가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한 그릇이, 사용되는 그릇이 어떤 종류인가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그릇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그릇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면 우리가 정수형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문자형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형이란 것은 뭐 동네형, 우리형 이런 형이 아니고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타입, 형태, 타입.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릇이다. 그런 타입의 그릇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그릇이다. 정수형 데이터들은 뭐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정수만 담을 수 있어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 같은 경우는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딱 만들어 놓게 되면 문자, 글자만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문자 형태만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문자형 그릇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변수란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저장 공간,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변수는 저장 그릇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그 그릇을 만들 때부터 종류를 딱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에는 거기 지정된 종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릇들은 사이즈에 따라서
크고 작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즉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즉 크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 언어에서는 이 변수의 타입, 그래서 변수의 타입이라고 했죠. 타입이고요. 그래서 변수의 타입이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자, 그리고 정수, 숫자 중에서 정수와 실수, 소수점 있는 실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형, 그리고 숫자들 중에서 정수, 숫자들 중에서 실수. 즉 문자냐, 숫자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실제로는 이제 더 엄격하게 하면 문자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는 않아요. 안에는 다 숫자로, 특히 이제 정수로 다 표현이 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좀 자세한 내용이니까 일단 그거는 넘겨두고요. 그래서 어쨌든 C 언어에서 이제 문자냐 숫자냐, 즉 숫자 중에서도 정수냐 소수점이 있는 실수냐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문자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저장 공간, 그룹을 만들고 싶으면은 C 언어에서는 앞에 캐릭터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캐릭터 형태의 그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short, int, 그리고 long.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거, 저장 공간이 좀 다르다는 거 있고요. 자, 실수를 담을 수 있는, 즉 소수점 있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그룹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4바이트짜리 플로트, 그거보다 2배 더 큰 더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 자료형입니다. 기본 자료형. 이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저장할 데이터. 저장하고자 하는, 즉 기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종류가, 타입이 뭔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 변수란 걸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했다가 뺐다 하는 거를 실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의 선언. 변수 아까 뭐라고 했냐? 저장 공간, 저장 그룹이라고 보시라고 했죠. 선언은 뭐냐? 변수 선언. 자, 이러한 거를, 이런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제 미리 예약하는 거, 미리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컴퓨터가 이러한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 하고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저장 공간을 실제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상에 그만큼의 사이즈를 딱 미리 예약을 딱 해줍니다. 즉 공간을 딱 확보를 해줘요. 즉 그룹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거를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만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수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항상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룹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즉 다르게 하면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지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이후로 이제 거기에다가 값을 저장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 선언.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면 이제 그 담고 이제 빼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1이라는 거 하고 정수 1이라는 거 하고 2라는 거 하고 두 개의 정수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뭐 그룹 하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룹을 두 개를 준비를 해서 각각을 서로 다른 그룹에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룹. 우리 앞에서 보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룹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int입니다. int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4바이트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룹이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서 int, 4바이트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뭐 여기서 4바이트다, 2바이트다 이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신경을 뭐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바이트다 이런 것까지는 굳이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정수다.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지금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죠.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것처럼 적을게요. 옆에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면 지금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int라고 하고 한 칸을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뒤에다가 그릇의 이름을 내가 정해주면 돼요. 그릇의 이름. 그릇이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설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싶다 하면은 그릇 하나 설탕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 앞에다가 보통 뭐 적어주죠. 자, 이름표를 하나 이제 그릇 겉면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릇을 딱 봤을 때 이 내용물이 뭔가를 이제 알 수 있었죠. 즉,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표를 여기 안 붙이고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게요. 설탕 이렇게. 설탕 이러고 이렇게 붙여놓게요. 그래서 이 그릇의 이름은 바로 설탕.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그릇을 준비해서 이 그릇의 이름을 붙여주자. 이름을 A라고 하자. 그러면 A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다 하면은 어떻게 int 해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면서 뒤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죠. A. 자, 이러면 금방처럼 내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해서 이름을 A라고 준 게 C 언어로 이야기하면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A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릇이다. 근데 그거는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느냐? int, 즉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릇이다. 그러면 소수점 있는 실수는 못 담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변수를, 즉 그릇을 만든다, 선언한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다. 쉽죠? 자, 여기서 이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 주느냐? 한글은 안 돼요, 일단은. 한국어를 사랑하시더라도 한글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자가 하고 숫자를 섞어서 쓸 수 있는데 앞에 변수 이름은 제일 앞에는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하도록. 뭐 A1 뭐 이렇게는 상관없어요. 1A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영어나 숫자를 섞어서 사용을 하시되 뭐 이름을 뭘 정해주냐는 이제 여러분 이름 정해주는 사람이 마음이에요. 하지만 뭐 이름을 이에서는 뭐 쉽게 뭐 A, B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그다지 추천할 하는 이름 붙여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에 이 그릇에 뭘 담으려고 하는가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이름을 여러분이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정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약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이름으로 써버리면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이름은 피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int 이런 거. 오늘 int라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 하면서 내 그릇 이름도 int로 하겠다. 하면 곤란해지죠. 그러면 이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int 형태의 그릇 이름이 int라면 헷갈리죠.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이름을 C 언어가 미리 찜해놓은 그 이름을 찜해놓은 어떤 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약어로 부르는 그 예약어를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해버리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 말고는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영어나 숫자를 섞어서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변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즉 타입을 하나 앞에다 적어주시고요. 변수 타입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형, 변수의 타입. 뭐라고요? 변수 타입이? 그 그릇이 뭘 저장할 수 있는가? 저장할 데이터의 내용이 데이터의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 타입
또는 데이터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칸 띄우고 뒤에다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변수명, 즉 이름 명자, 변수명을 적어주면 된다. 자,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변수란 게 숫자가 아니에요. 저장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로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변수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변수 이렇게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저장 공간은 아니다. 그걸 항상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그럭을 만드는 방법, 즉 변수를 쓰는 방법 쉽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럭,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A라는 이름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럭이 하나 만들어졌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넣어볼까요? 뭔가를 넣어봅시다. 정수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정수 예를 들어 25를 넣겠다. 25란 정수죠. 수점이 없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럭에 딱 집어넣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A라는 그럭에다 집어넣겠다 하면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넣겠다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대입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입, 뭔가 집어넣는 거, 그걸 대입 또는 할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변수를 좌측에 두고 그 옆에다가 대입문 집어넣고 20을 넣고 싶으면 25 이렇게 합니다. 쉽죠? 25라는 내용을 A에다 집어넣겠다. 요 의미예요.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A라는 그릇에다가 25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시언어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제일 처음 접하다 보면은 이거 같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요 표시는 같다 의미가 아니고, 수학에서 같다 의미가 아니고, 우측에 있는 내용을 좌측에 그럭에다가 집어넣는다, 담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입한다, 집어넣는다, 우리 대입한다, 또는 뭐 할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값을 여기다가 할당한다. 자, 그래서 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A라는 이름의 그럭, 즉 변수에다가 할당한다. 뭐를? 우측에 있는 내용을, 즉 25라는 값을 A라는 이름의 그럭, 즉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의미다. 그죠? 자, 집어넣는 걸 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집어넣는 건 이렇게 집어넣는다. 빼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뭐 그러면 25가 담기겠죠. 넣으면은 25를 다시 그럭에서 빼내는 거, 즉 변수에서 값을 빼내는 건 어떻게 하냐? 되게 쉬워요. 뭐 그냥 이렇게 합니다. 변수 이름, 즉 빼내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럭의 이름만 딱 적어주면 끝나요. A 딱 해버리면 이렇게 톡 튀어나옵니다. 안에 내용이. 그래서 변수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저장 공간에 집어넣을 때는 이퀄 모양, 제가 뭐 이름 부르기가 뭐했어 그냥 이퀄이라 하겠지만 같다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A문, 즉 이퀄 해서 A 이퀄 25 하면 25가 A라는 변수에 담기는 거고, 자,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빼내고 싶다면 그냥 변수 이름 자체만 딱 적어주게 되면은 그 내용이 쏙 튀어나오게 됩니다. 쏙 튀어나와서 요 변수 있던 요 자리는 결국 의미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25가 쏙 튀어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요. 자, 넣고 빼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볼게요. 첫 번째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놓은 건데,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거기에다 값을 대입하는 것까지 한 라인에서 다 적어놨어요. 두 개를 한번 분리해 보게 되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럭을, 즉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A라고 한다. 변수 선언이죠. 그래서 A라는 그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 집어넣어 보자. 내용물을 하나 담아보자. 그래서 담을 내용은 1. 그래서 1이라는 정수를, 숫자를 A라는 이름의 그럭에다 담는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그럭을 만들고 저 그럭에다가 내용물 담는 거, 즉 대입하는 거, 요거를 두 개를 한 라인에다 같이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만들고 나서 값 집어넣는 것까지 한 줄에다가 같이 표현한 거, 요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금방
분리한 것처럼 자 변수를 선언하는 거 하나 그걸 만들고 그리고 선언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 하나 두 가지가 한 줄에 같이 표현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럭을 하나 만들고 요 그럭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럭이라고 봅시다. 즉 인테저 타입이에요. 그럭의 이름이 A라고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럭에 값이 저장됐어요. 저장된 값은 숫자 1입니다. 정수 1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인테저 타입으로 B라는 이름의 그럭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B에다가 숫자 2를 담았어요.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자, 그럭을 하나 만들고 이 그럭의 이름은 B다. 이름표가 B라고 붙어 있다.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숫자 2를 저장한 거죠. 숫자 2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코드가 그렇죠. 쉽죠? 그래서 1번 라인, 2번 라인 둘 다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 값을 대입하는 거를 이제 한 줄에다가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라인 잘 보세요. 자, 변수 이름이 딱 사용됐습니다. 변수 이름이 딱 사용됐죠. 이것도 뭐 다 사용됐는데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변수 이름이 딱 있는데 변수라는 거 어떻게 하냐 위쪽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A, B라는 게 결국 변수구나 이렇게 저 어떤 그럭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위쪽 라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변수의 이름이 딱 써있습니다. 이름 옆에 딱 보니까 이름 우측에 보니까 대인문 이렇게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 변수 이름 바로 우측에 이게 딱 있으면은 뭐냐면은 이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옆에 있는 거를 이 변수에다 담는다 이런 의미고요. 만약에 이 변수 이름 옆에 이퀄이 아니고 뭐 다른 게 뭐 들어와 있다. 뭐 여기 있는 코드 있죠. 플러스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뭐 다른 거 어쨌든 뭐 또 뭐 있었나요? 뭐 이런 거나 뭐 아무거나 어쨌든 이퀄 되어 있는 이 대인문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의미는 뭐냐면은 그때는 의미가 그 변수 안에 있는 내용물 끄집어내서 그 변수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그 내용물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변수 이름이 딱 나와 있고 옆에 우측에 이퀄 이 모양이 없죠. 그러면 이 의미는 요 의미는 뭐냐면은 A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겨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꺼내라 이런 의미예요. 꺼내라. 내용을 꺼내게 되면 뭐냐? 결과는 담겨 있던 내용물이 딱 손에 딱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이름의 옆에 보니까 이제 이퀄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우측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는 있지만 우측에 변수 이름 옆에 우측에 그런 게 없으면 A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물 그걸 꺼내라 이런 의미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당연히 이거를 끄집어내라 이런 의미예요. 자, 끄집어내게 되면 이 자리는 뭐가 오게 되는가? 끄집어내게 되면은 요 코드에 의해서 보면 1이라는 숫자 정수가 요 자리에 딱 들어오게 돼요. 요 자리에 이제 요 자리 A 대신 이제 1이라는 값이 딱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예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B라고 되어 있습니다. B라는 변수 이름 우측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이퀄 같은 이런 대인문이 아니고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거는 B라는 이름의 변수에서 그 저장 공간 그럭에서 내용물을 담겨 있는 내용물을 꺼내라 이런 의미. 그래서 B에 있는 내용물 뭐가 있나요? 그 전에 2가 담겨 있었죠. 이걸 끄집어내라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결국은 이제 2라는 값으로 대체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int sum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다시 적어 보면은 자, int 해서 sum 돼 있고 요거 하나 하고 sum에다가 sum이라는 데다가 a 더하기 b 요 두 개의 이제 내용이 한 줄에 이렇게 같이 표현된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sum이라는 이름으로 그럭을 하나 만들어라. 그 그럭은 int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럭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고, 이 이름이 sum이라고 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정수를 담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하느냐? A라는 이름의 그럭의 내용물 꺼내고, B라는 이름의 내용물에서 내용을 꺼내서 두 개를 더해라. 자, 요 꺼내면 1이죠. 요 자리는 1입니다. 1이고요. 요 자리는 2로 바뀔 거예요. 두 개를 더합니다. 결과 3이죠. 더하기 3 한 거를 어떻게?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죠. 변수 바로 옆에 딱 보니까 이퀄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의미는 그 변수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 그룹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그룹 자체를 이야기해요. 여기에다가 뭘 하라? 대입이니까 우측에 있는 걸 집어넣어. 우측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1 더하기 2에서 3이란 결과가 나왔겠죠. 이 3을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라. 하는 거죠. 결국은 sum이라는 이름의, sum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찾아서 거기다가 결과를 저장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변수 안에 있는 이름을, 내용물을 끄집어내는 거는 변수 이름 자체를 그냥 바로 적으면 돼요. 근데 그때 주의할 게 그 오른쪽에 이퀄이 있나 없나를 보고 이퀄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이퀄이 있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변수 이름 옆에 이퀄이 있으면 그거는 그 이퀄 우측에 있는 내용물을 이 변수 그럭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는 그럭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퀄이 있으면은. 이퀄이 없으면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그 내용물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A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고 B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SUM이라는 이름의 그럭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자, A라는 그럭을 만들어서 1을 담아두고 B라는 그럭을 만들어서 2를 담아두고 그리고 A에 있는 거를 빼내고 B에 있는 거를 빼내고 즉 1과 2를 빼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sum이라는 그럭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뭐 되게 복잡하게 하죠. 맞죠? 그냥 1 더하기 2 하면 안 되나? 왜 저 넣고 빼고 이런 걸 해야 되는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잠깐 암기하고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서는 똑같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줘야 돼.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뭐 뇌에서 다 기억이 되긴 하지만 뭐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는 부분에 기억이 될 테고 잠깐 기억되는 거는 이제 대뇌 피질까지는 뭐 안 되고 이제 요 머리 안에 이제 변형계라는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이제 그 뇌 구조물 뇌 안에 있는 구조물 중에 거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기억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맞죠? 그런 게 결국 이제 저장 공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기억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변수라는 걸 사용해서 저장했다가 뺐다가 이런 걸 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 나누기 2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다 기억을 제가 너무 빨리 불러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다 중간중간에 어떤 숫자들을 하고 이제 중간에 더하기냐 곱하기냐 빼기냐 이런 연산자 자체들을 다 어딘가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기억을 해야지 뭔가 우리가 적을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죠. 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덧셈 결과물이 SUM이라는 데 담겼어요. 담겼고요. 자, 뭐 이런 덧셈 뭐 어디 담기고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변수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보기 위한 거예요. 변수를 만드는 방법, 선언하는 방법, 거기다 값을 담는 방법, 대입하는 거, 그리고 있는 거를 빼내는 방법,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있느냐? printf라는 뭐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printf. 프린트 뭐 출력하는 거죠. 출력. printf. 대표적으로 C 언어에서 화면에, 즉 모니터에 뭔가를 글자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에다가 텍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printf라는 글을 사용하면은 모니터에다가 어떤 글자를, 내가 원하는 글자를 찍을 수가 있어요. 즉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지우고 다시 봅시다. printf에. 그래서 모니터에 글자, 즉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printf입니다. printf. 자, printf 우리 앞에 지난 1강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이름 뒤에 갈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함수라고 한다고. printf 옆에 뒤에 보면 갈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바로 printf 함수입니다. 자, 그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우리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라는 함수도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화면에 모니터에 뭔가 출력하는 거는 늘상 자주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누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 중에서 우리 printf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갈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printf 함수의 기능은 뭘 하는 거냐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만약 있다.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얘를 모니터에다가 글자 형태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printf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에다가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찍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쉽죠? 그 사이에다가 그냥 홍길동 이렇게 찍으면 요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모니터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내용을 뭐 이런 변수 같은 데다가 어떤 저장 공간에다가 담아놨어요. 이 안에다가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담아놨어. 자, 그거를 빼가지고 요거를 빼서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내용물을 printf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바로 적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변수 같은 데 담아놨다가 그 내용을 빼서 한번 찍어달라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printf에 어떻게 하느냐? printf 함수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네, 쌍따옴표 사이에 찍을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쉼표를 하나 하고요. 쉼표 뒤에다가 그 내용물이 담겨 있는 변수 이름을, 즉 그럭 이름을 쉼표 뒤에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요 뒤에 쉼표 뒤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 변수에 가서 그 이름을 적어놨을 그 변수에 가서 그 내용물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쌍따옴표 사이에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화면에 그대로 출력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할 경우에 쉼표 뒤에다가 실제 화면에 출력할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그럭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걸 빼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서 보면은 이 코드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SUM이라는 이름의 그럭에 담겨 있는 거를 빼내서 화면에 출력해 달라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SUM 변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됐죠. 변수 이름 오른쪽에 이퀄이 있나요? 아니죠. 갈로가 있죠. 이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변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꺼내라 이런 거죠. 즉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 그럭 안에 담겨 있는 내용, sum이라는 이름의 그럭 안에 요 위에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sum이라는 그럭 안에는 뭐가 담겨지게 되느냐? 숫자 3이
정수가 담겨 있게 됐어요. 그거를 꺼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빼내라. 3이 총 나오겠죠. 자, 이 자리는 이제 3입니다. 그렇죠? 3.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어떻게 화면에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낸 내용을 어디에 상단표 사이에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꺼낸 3을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결국 3을 찍어라 이런 거예요. 화면에다 3이라는 이제 3을 그 SUM이라는 이 거럭에 담겨 있던 내용물 즉 3을 화면에다가 모니터에다가 글자 형태로 출력해라. 이런. 자, 어떻게? 자, 근데 이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서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서식. 뭐 한글로는 서식인데 서식. 다르게 하면은 포맷입니다. 영어에서 포맷, 형태. 포맷.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 아래 한글이나 뭐 MS 워드 같은 이런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 보면 서식 뭐 지정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어떤 게 있냐? 글자의 형태, 뭐 형태라면 뭐 글자 크기라는 색깔이라든지 뭐 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포맷, 한글로는 서식이라고 합니다. 서식. 그래서 C 언어에서 특히 printf라는 함수 내 상따옴표 안에 %라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서식을 지정하는 거다. 서식을 지정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에 있으면 화면에 출력하는데 출력할 서식은 즉 포맷은 즉 어떤 식으로 출력하라 하는 건데요. 그 서식은 뒤에 D 형태로 해라. D 형태로 해라. 자, D는 이 의미는 뭐 뒤에 이제 D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서식에 대해서 나오지만 D라는 것은 데시말의 약자예요. 데시말의 의미인데요. 데시말 D E M I C A 데시말의 약자입니다. 글자를 좀 이게 굵기를 좀 약하게 했더니만 제대로 잘 안 찍히네. 데시말입니다. 데시말. 자, 데시말은 사진 찾아보면은 십진수를 숫자를 표현할 때 십진법으로 표현하느냐, 이진법으로 표현하느냐, 팔진법으로 하느냐, 16진법으로 하느냐. 이 진법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예. 그 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시말 하면 십진수, 즉 십진법에 따라 표현된 숫자. 십진 정수 형태로 하라는 게 이제 %D의 의미입니다. 십진 정수 형태.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죠. C 있으면 캐릭터 약자인데요. 문자 형태로 표현하라. LD 했으면 롱 형태의 십진 정수 형태로 표현하라. 롱 데시말. F는 플로트, 소수점 있는 실수 형태로 표현하라. 롱 플로트, LF 하면은 더블 형태의 실수 형태로 표현하라. S 하면 이건 스트링을 얘기하면 스트링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악기에 뭐 줄 같은 거 맞죠? 현 이런 거, 기타 줄 뭐 이런 거, 뭐 바이올린의 어떤 줄 이런 거를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그 말고도 이제 다른 다른 의미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문자열을 이야기해요. 문자 하면은 글자 한 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글자들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자열. 그래서 글자가 여러 개, 2개 이상 여러 개 있는 그 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스트링, 즉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S는 스트링의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열 형태로 표현하라. 그래서 %는 서식을 결정하는데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D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서식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C, D, L, D, F, L, F, S 이런 형태로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합니다. 자, 앞에 되돌아 다시 보면은 %D 하면 뭐라고요? 자, 화면에 출력할 때 출력할 서식은
10진수 정수 형태로 찍으라 하는 거죠. 자, 찍을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10표 뒤에 있었죠.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어떻게 10진 정수 형태로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라는 게 바로 이 printf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모니터 화면 이제 내용인 3이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뭐 일단 printf까지는 같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printf도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변수 뭔가를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뭔가를 저장했다가 그걸 빼냈다가 하기 위한 그 저장 공간을 만드는 즉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저장할 내용을 담는 방법 즉 대입하는 거 그리고 담겨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식 문자는 금방 이야기를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서식 문자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뭐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뭐 약간 특이한 거는 하나 scanf라는 게 하나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뭐 뒤에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a 뭔가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럭을 하나 만들어 달라.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그 거럭의 이름은 a. 그래서 저거 보면은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거럭을 만들고 이름을 a라고 붙여라. 변수 거럭이 하나 딱 만들어진 거예요. 자, WB. W는 뭔가요? 앞에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건데 실수 담을 수 있는 게 플로트 있었고 그거보다 2배 사이즈가 큰 게 W였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W. 자,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건데 플로트보다는 사이즈가 2배 큰 대용량의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거럭이 바로 더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더블 형태로 뭐 표현을 좀 해볼까요? 더블 좀 큰 사이즈니까 조금 뭐 이렇게 실수니까 그냥 정수하고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건데 용량이 커요. 그래서 이 거럭이 이름이 B입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의 B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다가 뭘 했느냐? 자, printf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모니터 화면에 뭐 찍으라 하는 거죠. 대충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뭘 찍느냐? 찍을 내용은 상단편에 있죠. 상단편에 있는데 상단편에 바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뭐냐? 쉼표 뒤에다가 A라는 거럭에 있는 거 가서 빼내고 B라는 거럭에 있는 거 내용을 빼내서 그거를 여기다가 %D 형태, 즉 10진 정수 형태로 하나 찍고 B의 거는 롱 타입의 플로트형, 즉 더블 형태의 길이의 형태로 찍으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A라는 거럭에 있는 거 내용물 빼내라. 빼내서 10진 정수 형태로 찍으라. B라는 거럭에 있는 내용물 꺼내라. 그래서 더블 형태의 플로트 타입으로 즉 소수점을 가진 실수를 좀 큰 형태로 표현한 거. 그래서 롱 타입의 즉 롱 좀 큰 사이즈의 플로트 타입으로 찍으라 그런 의미예요. 뭐를? B에 있는 내용을 꺼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앞에 했던 printf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 위에 있는 거 scanf라는 걸 한번 보면 scanf는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스캔 하는 거예요. 스캔. 이게 싹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뭘 검색하느냐 하면은 키보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게 뭔가를 그걸 싹 검색을 싹 해서 알아내는 거. 그래서 다르게 하면은 scanf는 키보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읽어드리는 거, 프로그램 안으로 읽어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scanf다.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뭐 입력하느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쓰기 위해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scanf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왜? 깔로 있고, 깔로 있으면은 함수라고 있어요. 함수입니다. scanf 함수. scanf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기능이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어떻게 지정한 변수, 즉 저장 공간, 거럭에다가 변수에 담는 기능을 합니다. 말이 길죠? 그래서 키보드에 입력한 내용을 어떤 변수에다가 미리 준비해둔 변수에다가 키보드에서 뭐 입력하면 여기 싹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캔F의 동작입니다. 자, 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 역시도 프린트F하고 비슷해요.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퍼센트가 저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쌍따옴표가 있고요. 그리고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쉼표 뒤에 있는 거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내용을 여기 상따옴표에도 보통 프린트F하고 비슷하게 뭐 서식 문자가 퍼센트 뭐 D 이런 게 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입력받은 내용을 이런 서식으로 바꾼 다음에 어디다가 저장하라? 쉼표 뒤에 지정한 요 이름의 변수에다가 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scanf의 함수의 기능입니다. scanf 함수.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키보드에 입력한 값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키보드에서 두 개 입력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고 키보드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뭔가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한 칸 띄우고 나서 또 뭐 하나 입력해 두 개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입력한 거는 10진 정수 형태로 바꿔서 어디에 저장하느냐?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여기서 보니까 아까 A라는 변수 위에서 만들긴 했다만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변수 이름이 나오고 우측에 이퀄이 안 나오면 그건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라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물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약간 다르죠. 자, 변수 이름 바로 좌측에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좌측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우리 보통 AND 표시라고 부르는데요. 저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 하냐면 변수 이름이 A인 변수 자체를 이야기해요. 변수 A라는 변수. 그래서 요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변수 이름에 우측에 이퀄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퀄 모양이 안 나오게 되면은 보통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라 이런 의미인데 좌측에 AND 표시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거는 꺼내라는 게 아니고 변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이제 A라는 이름의 변수의 저장 공간에 메모리의 주소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A라는 이름의 변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럼 뒤에도 보면은 B라는 이름의 변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거럭, B라는 거럭 그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키보드에 입력한 첫 번째 값은 10진 정수 형태로 바꿔서 A라는 거럭에 담고 두 번째 입력한 값은 한 칸 띄고 두 번째 입력된 값은 플로트 타입인데 더블 형태의 실수형 플로트 형태로 변경을 해서 서식을 바꾼 다음에 B라는 변수에 담아라 이런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만약에 우리가 3 하고 3. 한 칸 띄우고 3.5 이렇게 입력했다고 봅시다. 키보드에서 3 한 칸 띄우고 3.5.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한 값은 3. 요거는 10진 정수 형태로 바뀌어서 A라는 변수에 담깁니다. A라는 변수 여기 담겨요. 3 하면 3이 여기 딱 담긴다. 자, 두 번째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 3.5. 그럼 롱 타입의 플로트형으로 바뀌어서 B라는 그렇게 담깁니다. 여기 담기는 여기에다가 여기 3.5. 이 의미입니다. 스캔F는.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내용
만약 이렇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값은 A라는 그릇에 담고 두 번째 값은 B라는 그릇에 담아라. 담으면서 형태를 서식을 즉 포맷을 요렇게 맞춰서 담아달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서 3하고 띄우고 3.5 이렇게 두 개를 입력했다고 하면은 3은 여기 담길 거고 3.5는 B에 담길 거예요. A에 담기고 B에 담길 거예요. 여기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프린트 F에서 찍습니다. 뭐합니까? 자, A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라. B라는 이름의 변수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끄집어냅시다. 자, 여기에 3이 담겨 있고 여기 3.5가 이쪽 스캔F에 의해서 담겨 있었겠죠. 이걸 끄집어내라. 3 끄집어내라. B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물 3.5 끄집어내라. 자, 끄집어내서 각각 화면에다가 출력해라. 첫 번째 3은 10진 정수 형태로 출력하고 뒤에 있는 거 B에서 꺼낸 3.5는 역시 롱 타입의 즉 롱이 아니고 플로트인데 더블 타입 그보다 2배 되는 크기로 서식을 바꿔서 화면에 출력해라. 즉 모니터에다가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에 입력한 3하고 3.5가 내부적으로 A하고 B라는 변수에 만들어 놓은 저장 공간에 각각 담겼다가 그게 다시 빼내져서 화면에다가 그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키보드에 3하고 3.5 출력하면 요 코드를 통해서 모니터 화면에 3하고 3.5가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의 동작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변수 안에다가 어떤 변수를 만들고 변수 안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는데 키보드에서 입력하던 값을 가지고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스캔F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키보드에서 받은 값을 지정한 변수 장소에다가 각각 집어넣을 수 있다. 뭐 그 내용을 살짝 보여줬고요. 그 앞에 나왔던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거.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빼내서 이런 서식으로 바꾼 다음에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 즉 printf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값을 넣고 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좀 주의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조금 여력이 되면은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scanf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다 뭔가 출력하는 printf 함수도 이제 같이 덤으로 같이 따라서 보면은 더 좋겠죠. 자, 다음에는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자.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operate라고 합니다. operate. 자,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그 기능을 하는 그걸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죠. 자, 여기서 연산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모든 걸 우리가 연산이라고 해요. 연산. 그래서 연산자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가를 이제 기호로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연산자, 오퍼레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제 어떠한 오퍼레이션, 즉 연산들이 있느냐 보면은 종류를 크게 보면 산술 연산.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많이 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그리고 논리 연산이라는 것도 합니다. 논리 연산. 논리라는 것은 맞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트루냐 펄스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논리 연산이랍니다. 논리. 뭐 컴퓨터는 그런 것도 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리고 또 관계 연산. 크냐 작으냐 같으냐 뭐 이런 것들. 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관계 연산. 그리고 대입, 정감 이런 약간 좀 특별한 이런 연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컴퓨터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연산자라는 이런 기호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호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코드상에서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산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곱하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우리 C 코드에서는 곱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요게 별표 모양, 우리 보통 아스트릭이라고 문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는 이 곱하기 이런 걸 안 씁니다. 자, 나누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수학 산수나 할 때는 이렇게 나누기 하죠. 근데 이런 거는 키워드에서 입력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C 코드에서는 여기 슬래시가 이제 나누기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 자, 뒤에 있는 이거 퍼센트, 이거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그 퍼센트인데, 그리고 앞에 이제 프린트F나 스캔F 할 때도 이런 퍼센트 문자 나왔는데, 그거는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산술연산을 할 때, 산술연산은 두 개의 숫자가 양옆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숫자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어떤 연산자가 있는 거예요. 이네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산술연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처럼 뭐 퍼센트 뒤에 뭐 숫자가 D 이런 거 나오고 이거는 이제 산술연산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퍼센트는 퍼센트 표시는 우리가 뭐냐면 모듈라 연산이라고. 모듈라 한글로 나머지를 얘기해요. 나머지 연산을 의미하는 거를 이제 퍼센트라는 요 기호를 쓰게 된 나머지 연산이다. 나머지 연산이 뭔가?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3 나누기 2. 자, 이거를 2분의 3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C 언어에서는 요거는 나누기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나오죠. 1. 여기 몫입니다. 몫이죠. 자, 나머지가 있죠.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나머지 1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머지를만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쓰면 돼요. 몫만 알고 싶다. 몫만 알고 싶다기보다는 몫을 포함해서 전체 계산 나누기 자체를 하고 싶다면은 이게 슬래시를 쓰게 되면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자, 이거 1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죠. 1이 아니고 1.5죠. 1.5가 나오겠죠, 실제로. 1.5인데 얘는 몫은 이거를 이제 굳이 표현하면은 여기에서 몫은 1일 거고 나머지가 1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나누기고 이건 나머지 연산. 나누기 연산, 나머지 연산, 곱셈 연산, 뺄셈 연산, 덧셈 연산 이렇게 산술 연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 연산. 같으냐 같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건데요. 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같으냐 같지 않느냐가 아니고 실수했어요. 논리 자체를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논리란 것은 무엇이냐? 로직을 얘기합니다. 로직. 자, 논리, 뭐 논리야 놀자 뭐 이렇게 할 때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직이라고 하면은 로직이라는 것은 값을 둘 중에 하나를 가지는 걸 로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true 이거나 false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 그걸 이제 로직이라고 불러요. 로직. 이거 뭐 한글로는 우리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거짓. 참 거짓만 따지는 게 이제 논리 연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and 두 개 붙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논리합이라고 한글로는 논리합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할 때는 and 연산이다 부른다. and 연산입니다. and 연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한글로는 이제 논리합이 아닌 논리곱이라고 부르죠. 논리곱. and 연산입니다. 자, and 연산은 뭐냐면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죠. 이쪽도 true이고 이쪽도 true일 때 뒤에 and가 되게 되면은 true하고 true일 때만 최종 결과가 연산의 결과가 true가 나오는 게 바로 and 연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and 요걸 우리가 and 표시라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연달아 쓰게 되면은 그런 and 연산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true 값 있고 true 값이 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AND 연산이 딱 붙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는 그때 true가 나온다. 여기 이제 AND 연산입니다. 자, 만약에 뭐 여기서 기용했는 게만 보면은 자, 요 AND 연산 양쪽에 여기가 한쪽은 true이고 하나는 false다. 둘 다 true가 아니면은 무조건 이 결과는 이제 false가 나와요. false. 자, 요게 이제 AND 연산입니다.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고 그 위에는 모두 false가 나온 게 이제 AND 연산의 동작이에요. 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는 지금 뭐냐? 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글로는 널리 합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 OR 연산이에요. OR 연산. 한글로는 이제 널리 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OR 연산의 동작은 뭐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있더라도 결과는 true가 나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둘 다 true해도 true가 나오고 아니면 둘 중 이쪽이 true이거나 이쪽이 true이거나 한쪽만 true해도 결과가 true가 나오는 거, 참이 나오는 게 그게 OR 연산입니다. 자, 이 OR 연산 이거 11 이게 아니고요. 대문자, 소문자 LL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은 우리 키보드에서 보면은 이걸 파이프라인 문자라고 우리 부르게 되면 파이프라인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보드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백스페이스 키하고 엔터 키 그 사이에 있는 키보드의 문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백스페이스 키하고 키보드 사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위에다가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키, 백스페이스 키와 엔터 키 사이에 보면은 이런 형태에 적혀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요 위에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인 문자라고 해요. 그게 두 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적혀 있어요. 요건 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OR 연산을 이야기해요. OR 연산. 키보드에 입력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요 키를 누르게 되면 위에 게 딱 찍히겠죠. 그걸 두 번 딱 찍게 되면 그게 OR 연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요거는 느낌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not 부정을 이야기해요. 부정. not 뒤집는 거예요. true이면은 false로, false면 true로 그렇게 true, false 간에 이제 내용을 반대로 뒤집는 거, 반전시키는 거를 이제 not 연산이에요. 여기 not 연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true 하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false로 뒤집습니다. 즉 true가 false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걸 기능하는 게 바로 not 연산이다. 연산. 자, 관계연산.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제 부동어. 크다, 뭐 작다. 자, 요건 뭐냐? 같다. 한덩어리예요. 자, 수학에서 같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연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우측의 거를 좌측에 있는 저장 공간, 즉 변수에다가 담는 거 대입하는 게 바로 이 표시죠. 같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거를 두 개를 적게 되면 이제 좌측과 우측이 같다. 요게 이제 같다. 등어죠. 등어. 같지 않다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같지 않다. 좌측과 우측이 같지 않다 하는데 자, 이런 문자 키보드에 입력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봤던 여기 not이라고 했죠. 같지 않다.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낌표 이퀄 이렇게 붙여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는 뭐 이상, 이하 표현할 때 이렇게 붙여준다. 뭐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거를 이상, 이하 우리 표현할 때 수학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데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부동호가 앞쪽에 나오고 등호는 우측에 나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그래서 같지 않다를 뭐 이렇게 하는 의미는 같거나 작다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시어너 문법에서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법이
항상 이상 이하를 표현할 때는 부동어가 앞에 나오고 동어가 오른쪽에 나온다. 작거나 같다 할 때도 이렇게 부동어가 앞에 나오고 동어가 나온다.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제 상관없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자. 아까 했었죠. 늘 해왔던 거, 변수하면서 했던 거예요. 우측에 있는 내용을 좌측에 있는 거럭, 즉 변수에다가 저장한다 이런 의미라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자, 요 네 개들은 뭐 하는 거냐?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색깔 좀, 이것도 좀 다르게 해봅시다.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연산자가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색깔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노란 거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퀄 있으면은 이 의미는 넣어라 거를 노란 거를 한 번 더 적고 그리고 더하기 하고 빨간 거 좀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요.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빨간 거 이렇게 노란 거 플러스 이퀄 빨간 거 이렇게 있으면 그 의미는 노란 거 이퀄 노란 거 더하기 빨간 거 이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이제 변수예요. 변수고 변수 이름이 나오겠죠. 요것도 변수인데 변수 옆에 플러스가 이퀄이 아니면 이거면 변수에 저장된 내용 변수에 저장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역시 이퀄 없죠. 그러니까 변수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물. 이건 변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거기에다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더했어. 그래서 다시 변수에 집어넣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요만큼 더해서 다시 업데이트 시켜라 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요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을 여기에 지정한 것만큼 증가시켜라, 덧셈해라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변수에 A라는 그릇에 값이 만약에 5가 담겨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A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A에 있는 내용을 요거에 따라서 한번 풀어보면은 A에 있는 내용 A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뭐냐면 A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더하기 2 한 다음에 그 결과를 A에다 다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적게 되면 그래서 A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2 증가시킨 후에 2를 더하기 한 후에 그 결과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보면은 A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겠죠. 그럼 5가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2 해서 결과 7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거 끄집어내서 거기다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7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적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 의미.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다른 거는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예요. 이건 곱하기고 나누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헷갈리면은 이거를 뭐 요렇게 해놓고 제가 했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요걸 해놓고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한 4~5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질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혹시 헷갈릴까봐.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A 곱하기 이퀄 뭐 5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 의미는 뭐라고? A에 있는 것을 5만큼 곱해라. 곱해서 그거를 집어넣어라. 5배 하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해석해 보기에는 A에 A 곱하기 5 이 의미입니다. A에 있는 내용을 빼내서 곱하기 5 한 후에 그 결과를 A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곱하기 5배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요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감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정감연산자. 1 증가되고 1 감소되고 딱 정해졌습니다. 얼마 증가되느냐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 증가되거나 1 감소되는 거. 그거를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뭐 그 전에 A라는 변수에 값이 만약에 뭐 3이 담겨 있었다 하면은 A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이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같은 의미를 똑같은 게 적어 보면은 A에 담겨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A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거예요. A의 내용을 빼내서 더하기 1 한 후에 다시 A에 집어넣어라. 그게 바로 A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더하기 1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럼 여기에 A에 있는 내용을 빼내서 3이 나오겠죠. 거기다 더하기 1 해서 결과 4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이 원래 있던 3보다 1 증가된 4가 되는 게 그게 바로 플러스 플러스의 역할입니다. 역할이라고 하든 뭐 사용법이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B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B에 있는 내용을 빼서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그 결과를 1 빠진 결과를 다시 B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감연산자, 정가연산자, 감소연산자 두 개 합쳐서 정감연산자로. 이런 거 왜 쓰느냐? 이런 거 왜 쓰느냐? 자,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얘네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쓰느냐 헷갈리게. 그럼 순전히 프로그래머가 타이핑 좀 적게 하게끔, 그렇죠?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이 타이핑을 조금 적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연산자를 따로 씁니다. 의미를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약간 의미를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 이거하고 플러스 플러스 A하고는 약간 의미적으로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 뒤에 오른쪽에 나오느냐 아니면 왼쪽에 나오느냐, 변수 뒤에 나오느냐 변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 증가시키고 1 감소시킨다는 거, 그 의미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좀 길었는데 일단 마무리 짓기 위해서 좀 뭐 길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 변수란 것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변수란 걸 저장 공간 그러기라고 보시라고 했죠.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값을 저장했다가 뺐다가 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상강에서는 이제 또 뒤에 이어서 우리가 코드 안에서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걸 사용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